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여름철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기상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천둥번개입니다. 서양 속담에는요, 이런 말도 있어요. 농부를 죽이는 것으로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전복된 트랙터, 두 번째는 고령, 마지막으로 번개. 그만큼요, 번쩍하면서 나타나는 번개가 우리 인간들에게 참 위험하다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뉴스 속 날씨 오늘은요, 천둥번개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천둥번개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저는 오늘 주제를 딱 듣자마자 생각난 그 속담이 있어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친다?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날까요? 이렇게 이제 마른 하늘에 이제 날벼락이 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 이제 번개를 발생시키는 전기적인 전하는 강수대 안에 존재합니다. 즉 방전은 강수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예. 구름 하층이 음전하로 대전되고 이로 인해서 지표가 양전하로 유도되면서 방전을 일으키는 것이 땅으로 떨어지는 걸 우리가 이제 번개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구름 내에서 시작되어서 맑은 하늘에서 끝나는 번개도 있습니다. 네. 이는 이제 흔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4% 정도로 발생 빈도는 적습니다. 예. 구름 속에 있는 음전하가 맑은 하늘에 있는 양전하에 의해서 중화되는 과정에서 번개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방전 전체가 구름 밖에서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맑은 하늘에서 번개가 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구름 입자가 증발할 때 대전된 에어로졸이라든가 대전된 작은 운적을 포함한 공기 입자가 구름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네. 대전대 음전하를 띠는 입자들에 의해서 맑은 하늘에 충분한 전하가 모이게 됩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전이차가 한계에 이르게 되면 지표에 있는 양전하와 방전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방금 그 번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뭐 양전하, 음전하, 방전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천둥 번개가 어떻게 어떤 원리로 치는 건지 자세하게 좀 알기 쉽게 좀 풀어주세요. 네, 이제 보통 한 지역의 공기가 태양열로 인해서 뜨거워지면 상승하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상승된 공기는 구름으로 변합니다. 이때 이 공기의 습도가 높고 불안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급격히 발달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정난운이나 또 내방전을 일으키는 내운으로 형성되면서 강한 돌풍, 천둥, 번개, 맹렬한 소나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연평균 내일수는 한 14일 정도거든요. 네. 근데 내우는 이제 덥고 습기가 많은 날에 잘 발생하기 때문에 주로 7월에서 8월에 집중됩니다. 보통 저 전형적인 3마일 폭의 내우는 히로시마에 투하되는 원폭의 한 10배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와, 있죠. 예. 번개는 저 네온 안에 있는 양극과 음극의 전기 전하들이 분리되면서 일어납니다. 이때 네오그룹 내부에서 전하 분리로 인해 네오그룹의 밑부분에는 음전하,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기가 모이고요. 땅 쪽으로는 양전하, 플러스 전기가 모입니다. 그렇게 이제 유도되기 때문에 네오그룹의 밑부분과 땅 사이에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그 전하에 전이차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전이차가 약할 때는 번개가 치지 않는데 이 전이차가 커지게 되면은 전이의 차이가 클수록 번개가 잘 발생을 하고 번개의 강도도 커지게 되죠. 해지는군요. 자, 천둥 소리, 뭐 번개, 뇌우 여러 가지 설명을 좀 잘 듣다 보니까 이제 용어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은데요. 뇌우로 인한 피해가 정말 상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피해 사례가 있을까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매년 피해가 현재 급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 농부나 뭐 골프장에서 죽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가장 큰 피해 사례는 2009년 7월 18일 경기도 양주의 신천 하수처리장의 낙뢰로 가동 중단이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요?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실제로 그 하수처리장의 그 전자 제어 장치가 고장이 나면서 네. 가동이 중단됐고 또 경기 북부 지역에 내린 많은 비로 하수처리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폐수가 그대로 1시간에 2,300톤씩 인근 하천으로 몰려들었거든요. 예. 이게 굉장한 환경 오염이 사실은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해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낙뢰로 인한 손실이 연간 한 50억에서 60억 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낙뢰로 인한 산불 화재로 해마다 520만 에이커 정도의 피해를 입는다래요. 또 낙뢰로 인한 건물 화재도 아주 심각한데 2008년 같은 경우는 2억 1천만 달러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 핫포드 보험사에 따르면 해마다 낙뢰로 인한 보험업계의 손실이 50억 달러에 이를 정도라래요. 뭐 석유 저장 창고 시설에서 낙뢰로 인한 폭발 사고로 13명이 사망하고 7천만 달러 손실이 발생한 사례도 있고요. 웨스트 버지니아의 광산에서 낙뢰로 인한 메탄가스 폭발로
12명의 광부가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내 연간 정전 사고의 한 30%가 낙뢰와 관련이 되고 있고요. 피해가 한 10억 달러에 달한다 그래요. 또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디지털 및 IC 설비 장치의 안전장치 활성화는 19%가 낙뢰 때문에 시행될 정도입니다. 네. 15년 동안 민영 원자력 발전소에서 145건의 낙뢰 사건이 발생했을 정도죠. 또 이제 남아프리카에 소재하는 광산 같은 경우는 낙뢰로 인해서 한 달치 생산량 손실이 있었고요. 파푸아 뉴기니아 광산은 낙뢰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 거의 3달 이상 50%의 전력이 중단되면서 하루에 75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재산 피해도 정말 상당한 것 같은데요. 여름에는 잘 대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그 길을 가다가 천둥번개가 칠 때 차 안이 가장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비행기 타고 있을 때도 더 안전할 것 같은데요. 재밌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그 브라질 월드컵 끝내고 스페인 선수들이 귀국길에 탄 그 비행기가 천둥번개를 맞았다 이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게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참, 좀,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예. 참 웃었는데요. 사실 뭐 이렇게 비행기가 낙뢰를 맞는 현상은 흔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뭐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사실 저번 우승국이었죠, 스페인이. 근데 이번에 조별리그 탈락을 했죠. 아주 초라한 성적표를 맞아요. 받아들었던 스페인 축구 대표팀이 아주 얼마나 그 초라했겠습니까? 귀국 그러게요. 비행기에 탔을 때. 근데 그 비행기를 번개가 내리치면서 이제 사실은 간신히 내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로 위클리 뉴스지는 브라질 쿠리치바에서 출발한 대표팀의 이베리아 항공편 비행기가 스페인 라스팔마스를 거쳐서 마드리드에 내리는 순간에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큰 사고는 다행히 없었는데 어쨌든 비행기에 탑승한 스페인 대표팀과 미디어 종사자들은 전혀 뭐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이에요. 이제 가뜩이나 이제 충격적인 탈락으로 자존심을 구겼던 마당에 폭발하는 광음을 들으면서 고국당을 밟은 기분은 어머나. 좀 안 안 좋았겠네요. 좋았겠죠, 네. 그죠? 로이터 통신은 뭐 브라질 월드컵에서 비참한 실패를 겪는 스페인 대표팀이 어쩌면 썩 어울리는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라고 좀 풍자할 정도였는데요. 예. 사실 이처럼 이제 항공기가 낙뢰에 맞는 사건은 아주 드문, 사실 뭐 자주 일어나는 사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와서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미 항공안전국에 따른 미국에서 이제 최근에 매년 한 200건 정도 항공기가 낙뢰에 맞는 사건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예. 2011년에 낙뢰에 안전하다던 뭐 중국의 고속철 같은 경우도 낙뢰에 맞아서 엄청난 그 사상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낙뢰 앞에 안전지대는 없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무서워지는데요. 네. 그렇다면 낙뢰가 칠 때 어디론가 좀 대피를 한다거나 피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윤화 님도 저 낙뢰가 칠 때 차 안에 계신다. 사실 가장 안전한 곳이죠. 아,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차 안에는 정말 100% 안전할까? 안전하냐? 네. 그러지는 않다는 것이죠. 아. 이게 왜 그러냐면요. 떨어지는 낙뢰가 직경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네. 그러면 순간적으로 써지랄해 갖고 그대로 차 안으로도 타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좀 그런데 그런 낙뢰에 맞을 확률은 사실 극히 적죠. 정말 그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네, 그렇죠. 드문 경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제 천둥번개가 칠 때 가장 먼저 이제 철근 골조로 지어진 빌딩 안에 피하는 것이 일단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일단 금속은 땅으로 이어지는 안전한 전기 통로가 되기 때문이고요. 네. 이제 차 같은 경우도 이제 금속으로 만들어진 외부 차체가 탑승자들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선박 같은 경우도 외부 금속이 천연적인 피리친 구실하기 때문에 벼락이 쳐도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만일 보호막이 없는 곳에서 이제 천둥번개를 만났을 때는 첫째, 네.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고요. 가능한 몸의 크기를 아주 작게 오므리는 것이 좋고요. 또 평지에서는 부근에 나무가 있을 때 큰 나무는 피하고요. 물이 지어 서 있는 작은 나무 중에서 가장 작은 나무를 선택을 하되 예. 나뭇잎 끝에서 1m 이상 떨어져 앉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또 이제 골프채나 뭐 우산, 금속성 도구 등을 몸으로부터 멀리 치우는 것이 좋죠. 예. 또 강한 벼락이 예상되면 TV나 PC 등의 플러그는 뽑는 것이 좋습니다. 의외로 전화선을 통해서 벼락을 맞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천둥번개가 칠 때는 전화도 가급적 거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전등과의 거리도 1m 이상 떨어지는 곳이 안전하고요.
목욕이나 샤워는 중단하는 것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천둥번개 낙내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주로 우리가 여름에만 친다고 생각하는 천둥번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제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횟수는 증가하고 강도는 점점 더 세지고 있지만 낙내로부터의 안전지대는 없다고 하죠. 오늘 알려드린 낙내 피해 줄일 수 있는 행동 요령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하셔서 큰 피해 막으시기 바랄게요.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